주원장과 명나라 역사적 배경과 건국 과정. 1. 배경 원나라의 붕괴와 혼란. 주원장 1328-1398은 명나라의 창시자로 14세기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황제로 등극한 인물이다. 그의 등장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1271-1368의 쇠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원나라는 재정난, 천재지변, 농민 반란 등으로 내적으로 불안정했다. 또한 몽골 통치자들의 한족 차별과 비효율적인 통치는 지방에서 반란의 씨앗을 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불교 사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중 반란군에 가담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2. 주원장의 성장과 홍건적 운동. 주원장이 역사에 등장한 중요한 시기는 홍건적 운동이다. 이는 백령교도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민중 반란으로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한족 농민들의 저항이었다. 주원장은 처음에는 작은 반란군의 일원이었지만 군사적 재능과 지도력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갔다. 그는 전략적으로 중국 남부의 중심지 난징을 점령하고 이를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였다. 3. 명나라의 건국과 통치체제. 1368년 주원장은 스스로 황제에 올라 명나라를 건국하고 홍무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는 난징을 수도로 삼고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현재의 베이징을 공격해 원나라를 중국 대륙에서 축출했다. 주원장은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고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며 한족 문화의 부흥을 꾀했다. 4. 중앙집권 강화와 통치제도. 홍무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치적, 행정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과거 제도를 통한 관료 등용을 중요시하며 충성심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선발했다. 또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유위라는 비밀 경찰 조직을 창설해 정치적 감시와 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지방 관리들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황제 권력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 통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5. 경제 및 사회정책. 주원장은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특히 농지 개간과 수리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려 했다. 또한 토지 조세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다. 이 외에도 상업의 발달을 제한하며 자급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원나라 시기 상업이 지나치게 발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6. 홍무제의 법제 강화와 백성 보호. 주원장은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통치자로서 법제 개혁을 통해 민중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대명률이라는 법전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법 집행을 시행했다. 특히 도적이나 반란 세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였으며 부패한 관료들도 가차없이 처벌했다. 이러한 법제 강화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민중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7.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 홍무제는 외교적으로는 방어적이고 고립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그는 원나라를 대체한 몽골 세력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려 했다. 또한 그는 해금 정책을 통해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유지했다. 다만 조공체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했으며 중국의 문화적 우위를 강조했다. 8. 후계 문제와. 주원장의 유산. 홍무제는 말년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후계자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아들인 주표를 황태자로 삼았으나 주표가 일찍 사망하면서 후계 구도가 복잡해졌다. 이후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인 주체가 권력을 잡아 영락제로 즉위하면서 명나라의 중흥기를 열었다. 9. 결론. 주원장의 역사적 평가.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우고 한족 문화를 부흥시킨 위대한 통치자였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하며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했지만 권력을 집중시키고 반대파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잔인한 측면도 있었다. 그의 통치 아래 명나라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지나치게 강압적인 정책은 후대에 걸쳐 내부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